자, 경제원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짚어보죠.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지난주부터 굉장히 과열됐던 주식시장 얘기 좀 먼저 해보겠습니다. 국내 주식시장에서 최근에 2차 전지주가 급등하는 현상이 반복되면서 그야말로 투자자 예탁금이 돈이 그렇게 지금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달 들어서는 이제 이른바 비투라고 하죠. 빚내서 투자하는 비투도 크게 증가했고 투자 열기가 굉장히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일단 박사님께서 보시는 현재 이 주식장의 열기 어떻게 보셨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예, 우선 이 우리나라 정권 거래량 중에서 네. 절반 가량이 2차 전주 주식만 거래되고 있다. 이 대목 굉장히 주목해 볼 만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2차 전지라는 것이 배터리 충전해서 쓸 수 있는 배터리를 얘기하는 건데요. 네. 전기차 열풍이 닥치면서 2차 전지가 잘 팔릴 것이다 얘기가 나오면서 약 1년 전부터 2차 전지주가 슬금슬금 오르기는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2차 전지가 너무 오른다고 해서 기관 투자자를 중심으로 공매도와의 전쟁이 있었어요. 예. 자, 공매도라는 것은 없는 주식을 팔므로써 주가가 예. 떨어질 때 이득을 보는 것이거든요. 특히 외국인들이 한국의 2차 전지 너무 위험하다 해서 공매도를 했습니다. 자, 그럴 때 한국의 한 증권회사도 애널리스트가 한국 2차 전지 이대로는 안 된다. 투자 조심하세요라는 그런 보고서를 냈어요. 예. 그때 해승과 같이 어떤 2차 전지로에서는 구세주가 한 분 나타나셨는데요. 네. 이제 별명이 배터리 아저씨, 아저씨입니다. 분이죠. 본인 스스로가 배터리 아저씨라고 맞아요. 별명을 쓰고 네. 있죠. 박순혁 씨인데요. 이분이 바로 그 2차 전지가 이제 떨어질 것이다라는 보고서를 낸 정권사 애널리스트를 상대로 어떤 주가 조작을 하고 있다. 애널리스트라는 것이 어떤 다른 목적을 가지고 로비를 받아서 저럴 수도 있다. 이렇게 공개 저격을 하면서 오히려 2차 전지 투자자들이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신규 개미들도 들어오는 바람에 예. 그 정권사 애널리스트 전망이 무너졌습니다. 예. 그뿐만 아니라 공매도 세력도 이 개미들이 꺾었어요. 예. 공매도라는 것을 없는 주식을 파는 거니까 자기가 만기 시점이 되면 주식을 사서 그것을 메꿔야 되거든요. 그것을 숏 카버링이라고 그러는데 예. 공매도가 성공하지 못하고 주가가 오히려 올라가니까 숏 카버링 물량이 늘어가지고 결국 폭발하는. 그래서 에코프로라는 양극재 만드는 회사는 주가가 무려 150만 원까지 올라가는 대기염을 토했는데 예. 그러다가 또 지난 주말에 한꺼번에 와르르 무너지기도 했어요. 그렇죠. 뭐 지금 상황은 무너졌던 상황에서 조금 회복하고 있는 그러나 불안감은 여전히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양측 시각이 혼재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배터리는 더 오른다 해서 배터리 사야 된다라는 세력이 있는가 하면 너무 올랐다. 예. 이제는 팔아야 될 때다라는 세력이 팽팽하게 지금 시장에서 맞서면서 예. 조그마한 풍문에서도 주가가 크게 올랐다가 또 주가가 크게 떨어지는 등 그야말로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변동성이 큰 장세다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과거에 이제 닷컴 버블 때도 이런 상황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굉장히 과열됐었잖아요. 그때랑 비교를 좀 해본다면 어떻게 좀 그렇습니다. 생각하세요? 그 유명한 닷컴 버블은요.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반에 미국 등 전 세계를 강타한 건데요. IMF 금융위기가 97년에 터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금융위기 때문에 한 2년간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회복 추세를 보이면서 주가가 슬금슬금 올랐는데 그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또 아마존, 메타 이런 IT 회사들이 집중적으로 생산성을 막 높이면서 이런 회사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예. 지금 이 2차 전지주 못지않게 당시에는 닷컴 버블은 전 세계적으로 지금 2차 전지는 한국만 있는 일입니다만 전 세계적으로 주가가 오르다가 이게 어느 순간에 과열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주가가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그 떨어진 기간이 3, 4년 계속되었기 때문에요. 이 닷컴에 투자한 사람들만 무너진 게 아니고 정권시장 전체에 과열
재조정, 거품, 붕괴로 인해서 세계 경제가 아주 휘청했습니다. 예.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 코로나 때는 바이오 관련주 엄청나게 올랐는데 우리나라의 바이오주 결과적으로는 코로나 치료제, 코로나 백신 제대로 개발 못했습니다. 거기 투자한 회사도 결국 지금 주가가 크게 떨어졌었죠. 뭐 이 밖에도 역사 이래로 보면요. 네덜란드에서는 유명한 그 튤립 사건, 튤립이라는 꽃, 그거만 보고도 아름다우니까 투자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튤립 값이 그 튤립이 놓여져 있는 집값보다도 더 비싼 적이 있었더랬어요. 그러나 결국은 튤립도 결국 거품이 붕괴된 적이 있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가격이 급등락할 때는 예.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주가 급등으로 이제 이익을 다들 얻는 것 같으니까 뭔가 그 두려움에 빨리 나도 사야 될 것 같은 그 포모 심리라고 하죠. 그 포모 때문에 또 이렇게 올라갔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이 우리 마케팅 이론에서요. 포모를 활용하면 돈을 크게 벌 수 있다. 매출 증가를 폭증시킬 수 있다는 그런 하나의 학설로도 되어 있는데요. 하버드 대학의 학생이었던 이 패트릭 맥기너스라는 지금 벤처 투자자가 대학 다닐 때 여러 이제 같은 대학 내에 동아리에서 이쪽에서도 파티를 하고 저쪽에서도 파티를 하는데 본인이 그 파티에 안 가면 뭔가 재밌고 열정적인 일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모든 파티를 다 돌아다녔다는 겁니다. 그 나타난 결과는 허망함 이제 그 자체였지만은 인간의 심리에서요. 다른 사람이 다 하는데 나만 못해? 이랬을 때 느끼는 게 포모 증후군입니다. 이걸 이제 의학 용어나 경제학 용어로서는 fear of missing out. 예. 그래서 나만 누락되는 거 아니야? 바로 그런 면에서 마케팅할 때요. 마지막 세일이다 이러면 사람들이 막 달라들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한정 판매다. 해서 오픈을 하게 되고. 근데 이제 주식이 특히 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주가는 오를 때 급격하게 오르다가 일정 수준이 되면 정체하거나 오히려 하락하기 때문에 이른바 얼리버드 이론이라고 있습니다만은 남보다 조금 먼저 주식을 투자해야 돈을 벌 수 있다. 전 나라가 모두 2차 전지인데 나만 2차 전지주 없는 거 아니냐? 이러다가 인생 망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2차 전지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 또 그렇죠. 2차 전지란 말만 붙으면요. 네. 투자를 하고 주가가 폭등하는 현상이 생기는데요. 그 구체적인 사례로 지금 2차 전지주로 분류되어 있는 회사들 중에는 기업이 사업 어떤 기업의 비즈니스 목적을 등기부에 등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어떤 회사든지 여러 가지 업무를 나열하는데 지금 하고 있지 않은 사업도 장기 과제로 내가 2차 전지에 관심 있다고 적어 놓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체가 있고 없고의 그 개념처럼 그죠? 실체가 전혀 없음에도 그러니까요. 불구하고 한 줄 적어 놓으면 주가가 아주 급등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2차 전지 바람만 스쳐도 아주 대박을 내는 뭐 그야말로 열풍의 광풍의 시대를 맞고 있다 이러는데 포모의 이제 반대 이론으로서는 조모라는 게 있습니다. 조모는 뭡니까? Joy of missing out. 자, 이 포모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혼자서 결국 결정하고 판단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잊혀지는 거, 내 혼자 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혼자 있으면서 사색하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을 즐겨라. 좀 소신 있게 행동하라. 예. 이런 것이 이제 조모. 그래서 지금 조모와 포모의 대전쟁이 벌어지고 맞아요.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투자는 개인의 판단이지만 어쨌든 기업의 실적도 그렇고 전망도 그렇고 잘 살피면서 소신 있게 투자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다음 주제인데요. 은행에서 판매된 홍콩 H지수 기초 주가 연계 증권 말이 좀 어렵습니다. ELS 상품에서 이게 40억 원대의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시청자의 좀 이해를 위해서 ELS가 어떤 것이고 원금 손실이 왜 났는지 배경을 좀 짚어주시죠. 네. 틈만 나면 이 ELS 파동이 한 번씩 오는데요. 네네. ELS라는 것은 Equity Linked Security라고 해서 주식에 연계된 증권입니다.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어떤 종목의 주식을 사는 게 아니고요. 주가 지수에 연계해서 증권사나 금융기관에서 만든 상품에 예금처럼 가입을 하는 건데요. 이게 ELS가 예. 엄청난 메리트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요. 주가가 떨어지든 뭐 올라가든 목표한 확정 수익률 이를테면 뭐 40% 50%를 미리 정해놓으면 그 기간 동안에
목표 주가 안 범위 내에서만 있으면 무조건 40% 또는 약속한 30% 무조건 이익을 주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 경험이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여기 들어가면 세상에 어떤 변화가 생기더라도 30% 또는 40%의 수익률을 보장받을 수 있다. 뭐 실제로 그런 수익을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경제학의 가장 중요한 격은 공짜 정심은 없습니다. 예. 이 LS에도 락인이라는 게 있는데요. 예. 주가가 예를 들어서 일정 기간 이상으로 크게 떨어지면 예. 원금도 다 뺏어가는 그런 어떤 함정이 하나 있어요. 원금 보장이 안 되는. 예. 원금 보장 안 되는 정도가 아니고 아예 그냥 싹 자기 다- 투자한 거 뭐 대부분 뺏길 수도 있는. 그런데 보통 ELS를 들어갈 때는 그 당시에 좋은 종목을 구성해 놓고 있거든요. 지금 홍콩 H주라는 게 홍콩에 상장돼 있는 중국의 우량기업 50개로 출발했습니다. 그럼 설마 중국이 망하겠어? 그러다 보니까 여기 안심하고 들어갔는데요. 지금 중국 경제 엄청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요. 거기다가 홍콩은 또 중국의 국가보안법 이런 게 나오면서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 홍콩 50주에 들어가 있는 중국 상장 주식 50종목들이 이 종목들이 주가가 지금 40% 이상 떨어져 있어요. 락인 구간에 들어갔거든요. 락인 구간에 들어가면 보장된 수익률 한 푼도 못 거치는 건 물론이고 자기 원금도 거의 대부분 떼이는 지금 그런 기간에 그런 구간에 이른바 락인 구간이라고 그럽니다. 거기에 예. 많은 지금 투자자들이 여기에 물려 있는 상태예요. 이게 보니까 2021년에 집중적으로 ELS가 발행이 됐기 때문에 이게 보통 ELS 통상 만기 시점이 3년이니까 내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봤더니 네. 이달 만기 도리 규모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03억 원에 손실 예상이 40억 원이고 그렇다면 내년엔 더 그 규모가 클 텐데 어떻게 예상이 좀 그렇습니다. 되고 있는 겁니까? 홍콩 H 지수 저게 2021년 코로나 초기에 집중적으로 판매를 한 것이거든요. 그 동안에는 뭐 그런 대로 선방을 했어요. 예. 그런데 지난해 말부터 주가가 슬금슬금 떨어져서 지금 락인 구간에 들어간 게 많은데 예. 만기가 2년 6개월, 3년 이런 게 주 상품들입니다. 그러면 2021년에 만기 3년이면 2024년에 만기가 도래합니다. 그렇죠. 내년에 만기 도래하는데 그때까지도 지금 주가가 계속되거나 또는 주가가 더 떨어지면 투자자들은 그 주가 떨어진 것보다 훨씬 더 큰 손실, 그야말로 쪽박을 찰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군요. 하루하루 잠을 못 이루는 지금 상황인 것이죠. 예. 이게 그러니까 최근에 중국 정부가 이제 뭐 경기 아까 안 좋다 얘기하셨는데 중국 정부가 부동산 규제 좀 정책 완화하겠다. 그리고 뭐 경기 부양책도 활용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어떤 강력한 뭐 부양책 때문에 투자 심리가 살지 않겠냐는 뭐 그 기대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작용할지. 그렇습니다. 최근에 알겠습니다. 중국 정부도 중국 경제의 마이너스 성장에 대해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그동안에 부동산은 투기다, 나쁜 것이다 해왔던 시진핑 국가주석이 그 말을 번복을 하고 부동산도 육성할 그런 의지를 밝혔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 각종 금리를 인하한다든지 경기 부양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는데요. 예. 그 의도대로만 된다면 홍콩 H 주식의 그 주가에 들어가 있는 그 ELS 포함 주식들이 주가가 좀 오를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중국의 부동산은 지금 단순한 시가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거의 붕괴 직전에 있기 때문에 과연 중앙 정부가 육성 의지를 내놓는다고 해서 살아날 수 있을지 또 중국 경제도 지금 미중 무역 갈등 속이나 IT 기업들이 지금 상승 동력을 잃고 있는데 부양 정부의 의지만으로 과연 살아날 수 있겠느냐 예.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찬반 양론이 존재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4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인 것으로 집계가 됐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보니까 또 준공 후에 해소되지 않은 이른바 막성 미분양 주택은 또 늘었더라고요. 어떻게 해석을 좀 해야 되는 겁니까, 이거는요? 예, 아파트 분양이라는 것은요. 아파트 짓기도 전에 땅만 확보하고 관공서에 사업계획 허가만 하면 받으면 사실 이제 그 분양을 시작을 할 수가 있어요. 예. 이때 분양할 때 이제 뭐 그동안에 부동산 경기가 하도 좋을 때는 분양 공고만 내면 수백 대 1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최근에 부동산 경기가 나쁘면서 작년에는 미분양도 많았는데 이 예. 미분양이 많이 줄었어요.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뭐 미분양이 지금
크게 감소했고 일부 지역에서는 다시 지금 분양 폭발까지도 신청 폭발까지도 옵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악성 미분양이라는 것은 이 아파트가 분양한 이후에 한참 건설 공사를 해서 다 짓고 나서 그때까지도 계속 분양을 시도를 하는데 그때도 분양이 안 되면 그렇다면 악성 분양은 건설사의 자금난으로 심각하게 와닿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대목은 오히려 안 줄고 있다. 그래서 이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좀 몫이 좋은 데는 그나마 살아나는데 아예 그 사업 전망이 좀 희박한 경우에는 돈이 쏠리지 않는 그렇군요. 그런 이중 양극화 현상이 보여 지역별로도요. 서울 한복판은 지금 분양도 잘 되고 있습니다만은 지방은 여전히 분양도 그렇지. 미비한 그런 어떤 차별화 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경제읽기 김대호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